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최근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드는 고민은 전공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전공 쏠림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인기가 적은 대학 학과를 선택하고 그 학과에서 1년 정도를 다녀서 높은 GPA를 만들어서 이너 트랜스퍼로 경쟁력 높은 전공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요즘 정보전, 탐색전을 계속 전개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공 쏠림 현상, 현재 어떤 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고 전공 쏠림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니버시티라는 거는 사실 유니버스한 되게 다양한 토픽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주립대나 또는 종합 4년제 사립대학교 같은 곳들을 전공 카탈로그 같은 걸 살펴보면요, 적게는 100 몇십 개에서 많게는 400개 이상의 전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들은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한 몇 년에 들어서 한 세 가지 카테고리 안쪽으로 전공들이 모두 좀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STEM, 그래서 이과 쪽으로 전공 지원을 하는 것들이 다 몰린다. 또는 두 번째는 비즈니스, 그런 쪽으로 전공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 번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 nursing, criminology, psychology 같은 그런 전공들로 학생들이 대부분 쏠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공이 쏠리는 것들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은 전공에 따라서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통계만 봐도요, 일단 저 때만 해도 문과를 나온 대학생 100명이 예를 들어서 사회 배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대기업에 앉을 수 있는 의자는 한 25개에서 27개 사이 정도였고요. 특히 제 선배 세대, 특히 지금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100명의 문과생이 배출됐을 때 보통은 한 30명에서 35명 이상이 대기업의 문턱을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보통은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두세 개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학생의 전공 쏠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산업군이라는 것들은 꾸준히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변화가 있는 당시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카테고리, 그런 부분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망 전공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전공 선택을 하는 것들은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시장이나 환경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내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을 해서 그 문제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테마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테마들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본인의 학생의 역량으로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문적인 교육이나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어떤 전공을 대학에서 하는 것들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본인이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주었던 경험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NGO 같은 기관들의 비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NGO의 기부금이 10,000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실제로 그런 불우한 친구들한테 떨어지는 돈은 2,000원이 채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수치들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거는 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좀 더 발전되면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광고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또는
직원들이 굳이 할 필요 없이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들을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을 내가 한다면 이런 NGO의 효율성도 높여주고 또 불우한 친구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다양한 이런 봉사활동들에서 체감을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띄어야겠다는 욕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인적 자원을 자동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식량이나 자원 분배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 자원들을 예상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자원 분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공들이 나온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대체 왜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게 됐는지를 소명하는 것들이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본인이 일단 주변에서 생각하는 문제나 또는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아젠다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단 학생의 수준에서 솔루션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한 10년, 15년, 20년 뒤에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본인이 대학 교육이나 그런 베이스 캠프에서 현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쌓았을 때의 로드맵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전공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답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이라는 것들은 결국 본인이 현업에 있었을 때 적용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가치가 10배 이상, 100배 이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대학에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생 때부터 거기에 연관된 경험을 최대한 찾아서 해보면서 해당 전공들이 진짜로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훨씬 더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공 쏠림 현상이 있는 일부 전공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점이 있는 것도 틀림없지만 해당 전공이 20년, 3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접하면서 본인이 미래에 사회에 배출됐을 때도 이 전공들이 충분히 유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한번 품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전공이 쏠리고 있는 것들은 틀림이 없는데 그 전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들은 정말로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ECA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는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대체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에 계속해서 남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변화상에 맞춰서 앞으로의 10년, 15년 뒤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그런 포석을 놓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